안녕하세요. 살찐 비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필수 지문 100개를 함께 읽어볼게요. 강제집행 총론부터 보전처분까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렸으니까 이 영상 하나로 집행법 전범위 완성입니다.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반복하세요. 강제집행 총론 집행기관 집행권원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이 이를 규율한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력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공문서로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집행문 부여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이의 신청 제34조 또는 집행문 부여의 소재 33조로 불복할 수 있다. 제33조는 채권자의 구제수단이고 제45조는 이미 부여된 집행문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는 소로 서로 구별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 사무관의 처분인 집행문 부여 거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님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집행하려면 그 제3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거나 제한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의 집행 절차상의 위법에 대하여 그 취소 정지를 구하는 신청으로 집행법원에 한다. 제3자 이의의 소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이다. 강제 집행은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춘 집행권원의 정본과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또는 송달과 동시에 개시할 수 있다. 집행의 정지 취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의 방법으로 한다. 강제 집행의 집행기관으로는 집행법원과 집행관이 있으며 집행 대상에 따라 관할 집행기관이 다르다.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즉시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 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며 책임 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 중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압류금지 재산이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 등에 열거되어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절차를 통하여 각 채권자가 안분하여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강제 집행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는 사항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며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부동산 강제 집행,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 부동산 강제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이다. 강제 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즉시 부동산 압류를 명하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개시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나 처분을 제한한다. 배당 요구 종기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와 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현황조사라 한다. 감정인은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 가격 이상으로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매각 물건 명세서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차임 보증금,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을 기재한 서면이다. 기일 입찰이란 지정된 매각 기일에 입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는 방법이고 기간 입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하는 방법이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란 입찰 또는 호가 경매에서 최고 가격을 신고한 자로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된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는 대항력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로는 매각 부동산 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선순위이며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매수인이 인수한다. 배당이란 매각 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로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며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다.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는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 배당 이의란 배당기일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배당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중경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후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 후행 경매를 중복 경매라 한다. 중복 경매의 경우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강제 관리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관리인이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수익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의 강제 집행이다. 강제관리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은 부동산의 관리 수익을 담당하며 수취한 수익을 배당한다.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신고한 자가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이다. 농지에 대한 강제 경매에서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농지증 제출 시점이 매각 결정 기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경매 개시 결정 후 매각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변제를 하고 경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 납부 전까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압류의 처분 제한 효력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처분에 대하여 미치며 그 이전의 처분은 유효하다. 경매 절차의 취소 정지 사유로는 채무자의 변제, 집행정지 결정, 채권자의 신청 취하, 파산 선고 등이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잉여주의란 최저매각 가격이 절차 비용과 우선 채권을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집행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동산 채권 강제 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관이 그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되며 압류된 동산은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압류 후 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유체동산 압류금지 물건으로는 채무자 및 그 동거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용구 등과 채무자의 직업에 필요한 기구 등이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되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그 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가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한다.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전부명령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는 생계보호를 위하여 제한되며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비율은 압류할 수 없다. 집행관은 압류된 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은 매각기일의 호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에 부족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 절차를 실시하며 배당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강제 집행에서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 집행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가 추심 권한만 취득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하며 그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진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 선박 등 등록된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부동산 강제 집행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며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채권에 대한 집행 방법에 따르며 압류명령을 집행법원이 발한다. 채권 집행에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며 전부명령은 가압류의 선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이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한다. 임의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나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임의경매 절차에서도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지며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채무자,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경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매로 유치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비용만 우선 충당한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한다. 다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압류의 처분 금지유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준은 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시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배당받으며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일반 채권자로서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공동저당권의 경우 담보 목적물 중 하나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대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8조이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으로 담보권은 소멸하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등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동산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하며 동산 강제 집행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의경매에서도 최저 매각 가격이 설정되며 최저 매각 가격 미만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하며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는 즉시항고로 다툰다.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 신청은 본안에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가압류는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보전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전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채무자를 신문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가압류 취소 사유로는 사정 변경, 특별한 사정, 본안 미제소 등이 있으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 해방 금액이란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도록 정한 금액으로 가압류 결정 시 정한다.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처분으로 금전 이외의 권리 분쟁에 이용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긴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권리관계의 상태를 정하는 처분으로 직위회복, 공사 중지 등에 활용된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도 채무자는 보전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즉시 신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 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그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지문의 핵심은 강제집행의 흐름과 보전처분의 요건 절차 효력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